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헌법에 관한 헌법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낱말이죠. 그래서 헌법의 헌이란 글자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헌법에서 쓰일 때와 또 다른 낱말에 쓸 때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란 말의 어원과 유래 이런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헌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헌이다. 법은 법이다. 그래서 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이라 하면 한 국가의 가장 최상위 개념의 법이다. 일단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법이다. 자, 글자를 뜯어보면 이 글자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만 우선에 보면 해칠 해자와 눈목자와 마음심자가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기도 한다. 여기서 해칠해자에서 이제 이것이 입구가 이제 생략이 되고 그렇죠. 눈목자는 옆으로 누웠죠. 네,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 있다. 왜 이 글자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인용을 해봅니다. 자, 옛 글자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이게 해칠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위에 것이 문신을 새기는 침의 모양이다. 문신을 새기는 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우 신자를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이것도 문신을 새기는 침의 모양이다. 그래서 눈 위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눈 위에 묵형을 가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는 것을, 그렇죠. 벌을 가하는 범죄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것이 이제 법이라는 뜻으로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우산처럼 생긴 것인데 마차의 위에 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햇빛이 오는 것을, 햇빛을 막는 그런 차양막 아래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눈이다. 감시한다. 여기서도 좀 감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법이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운데 설명을 한 학자의 의견을 좀 더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제 또 법자는 삼수의 갈거다. 그렇죠? 물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글자는 옛 글자는 이것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삼수가 있고 그렇죠. 아래 갈거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해치를 얘기한다. 해치 그렇죠. 해치라는 짐승이다. 짐승. 그래서 뿔이 달렸는데 이 짐승은 어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한다. 그래 구분해서 악한 사람은 불로 받아서 물에 떠내려 보낸다. 그것이 법이다 하는데 예전에 글자는 이거였다. 지금은 이렇게 해치치를 빼고 갈글자로 해서 법이다. 네. 이 글자만 해도 간략하면서도 뜻이 잘 전달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은 법 이렇게 된다. 자, 사진을 제가 보니 한나라 최고의 상위법을 지금은 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헌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보니 주나라, 중국 주나라의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쓴 국어라는 책이 있다. 국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국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역사서의 이름이다. 국어가. 여기에 보면 상선벌간이다.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간악한 사람은 이렇게 벌을 주는 그것이 국지헌법이다. 나라의 헌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최고 상위 개념의 법이다. 꼭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국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춘추 좌시전에 누락된 춘추 좌시전 이 좌구명이 쓴 어떤 책이에요. 이 좌구명이 춘추 좌시전을 쓰고 거기에 누락된 춘추시대 8나라 주, 노, 제, 진, 정, 초, 오, 월 이런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것이 어떤 옛 글자에서는 이렇게 역사서로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을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보니 이 헌이라는 글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현재와 같은
헌법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법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이제 고종실록에 헌법이란 낱말이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의 헌법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고종 시대에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한제국이다 해서 그때 만든 지금의 헌법에 비유할 수 있는 비슷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899년인데 그때는 대한국, 국제라고 했습니다. 국제. 대한국 헌법이 아니라 국제다. 국제라는 것이 헌법과 조금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임시정부 시절에는 임시헌장이란 말을 썼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바뀝니다만 헌장이란 말도 쓰고 약법이란 말도 쓰고 또 헌법이란 말도 나오고 약헌이란 말도 나온다. 이렇게 쓰여서 제대로 된 헌법이란 의미 최상위 개념의 헌법이란 의미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의 많이 만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쇼토쿠 태자 시대, 성덕 태자죠. 그때가 604년인데 17개조의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게 헌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이라는 것은 어떤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말이다. 메이지 시대에 이 constitution이라는 낱말을 번역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 낱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보면 예전에는 초기에는 국헌이라고도 했다. 국헌. 어떤 나라의 기본법이라는 뜻으로 국헌이라고도 했는데 또 어떤 때는 예를 들어 1866년에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쓴 서양 사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율례로 번역을 했다. 율례. 네. 그러다가 1873년에 미츠쿠리 린쇼라는 사람이 프랑스 육법을 번역을 하면서 이 프랑스 말 컨스티튜션이죠. 이것을 헌법으로 번역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나라의 최상위 법으로서의 어떤 법의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또는 뭐 프랑스에도 같은 스펠인 것 같습니다만 이 constitution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보니 라틴에서 나왔더라.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constituere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이게 뜻이 창설한다, 설치한다, 정돈한다, 또는 특정 형태나 질서를 갖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를 조직하는 것을 이제 의미해서 헌법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법원자를 좀 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이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쓰이고 또 가르친다, 깨우친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그리고 관청이다, 관하, 관리를 얘기한다. 또 상관, 그럴 때도 이 헌자로 쓴다. 또는 명령이다, 뭐 모범이다, 본때다,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후는 이제 법이다 이렇게 되죠. 이 대표훈을 써서 만든 낱말로는 상당히 많죠. 제헌이다, 그렇죠.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제정했다. 입헌, 예, 헌법을 이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입헌 군주국이다 할 때. 개헌, 헌법을 고친다.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 호헌, 헌법을 지킨다. 그렇죠. 헌정, 헌법을 만들고 입헌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이제 헌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헌법이란 말 의미 이외의 낱말로 쓰인 것도 가끔 나옵니다. 헌장이다. 헌장. 우리가 어린이 헌장이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떤 하나의 큰 이상으로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을 헌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무슨 헌장, 아무 단체에서나 만들 수 있겠죠. 나름대로. 네. 그렇지만은, 사소한 사조직이나 이런 데서 만들면, 좀 너무 거창한 그런 이름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대헌장이란 말도 번역이 돼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이제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영국 왕 존 왕에게 강요해서 왕권을 좀 제한하고, 그렇죠. 제후의 권리를 확인한 문서, 영국 헌법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이제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정식 이름은 이제 자유의 대헌장, 이러한, 의미의 글이 되겠습니다. 또 옛 역사에 보면 사헌이란 말이 가끔 나오죠. 사헌부, 그렇죠. 사헌부, 헌부라고도 한다. 고려 조선 시대에 정치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리다. 규율에 관한 규율, 그렇죠. 규율에 관한 것, 결국 법과 좀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헌이란 말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관헌. 글자 그대로 보면
정부나 관청에서 정한 법규를 관헌이라고도 하고, 또 예전에 관청을 일러서 관헌이라고도 했다. 관청. 그리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일러서도 관헌이라고 했다. 뭐 지방관헌이다 하면 지방관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제히 관헌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압박을 받았다 할 때도 이때는 일제히 관리를 얘기한다. 헌자에 이제 그러한 관리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헌병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군사 경찰의 구실을 하는 병과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 안에 경찰 또는 막 법에 관한 그렇죠? 업무를 맡아보는 전투지원병과 그것을 이제 밀리터리 폴리스에서 MP 그렇죠? 그래서 헌병이라 한다. 여기에서 헌은 막 법과 좀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헌법 또 헌장, 관헌, 헌병 할 때 헌자가 이러한 낱말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